이건 김봉현의 사기와 조선일보의 가짜 뉴스에 더해서 전현직 검사들의 음모에 의한 총체적인 검찰 게이트다. 어떤 사람과도 저는 7월 28일 청와대에서 만난 이후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됐을 텐데 그걸 이제 와서 GPS로 확인하니 매우 참 어설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 피해자는 당사자가 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검사 B와 변호사 A라고 특정을 하지 못하고 검사 B와 변호사 A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모했거나 또는 알 수 없으나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의 죄를 범한 것 아니냐라고 하여 고발장을 들고 제출하고자 합니다. 김봉현 옥중 문건에 본인이 좀 언급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이것을 김봉현의 사기와 조선일보의 가짜 뉴스와 그렇게만 생각했던 거지요. 그런데 김봉현의 그 자필 글에 따르면 이건 김봉현의 사기와 조선일보의 가짜 뉴스에 더해서 전현직 검사들의 음모에 의한 총체적인 검찰 게이트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진짜 5천만 원은 수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봉현이 언급만 한 것이다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다시 확인해 보면 김봉현의 김봉현의 법정 진술을 보면 이강세의 요구로 5천만 원을 전달했고 이강세에게 그 이강세가 강기정에게 주었을 거다라고 하는 심증과 추측성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옥중 글이라는 것은 본인이 경험한 걸 직접 서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들었던 김봉현 씨가 듣고 이야기하는 법정 진술과 이건 간접 진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저와 관련해서는 그것과 본인이 직접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서 했다는 그 진술, 이것을 수사하고 검찰이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저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그 법정 진술은 김봉현과 이강세의 싸움, 두 사기 범죄자의 싸움 과정에 김봉현 씨가 하는 이야기고, 다른 하나의 자필 서신은 김봉현 씨가 자기의 변호사로부터 듣거나 김봉현 씨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썼던 거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을 더 높은 신뢰도를 둬야 된다는 것은 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점을 감안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GPS 기록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같이 기록 확인하는 데 또 참여하실 건지. 7월 28일 작년 7월 28일 청와대에서 이강세 씨를 만난 후로 이강세 씨 또는 김봉현 씨 또는 이강세 씨의 아는 사람 또는 김봉현 씨를 비롯한 그 범죄 관련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어떤 사람과도 또 이강세 씨가 알고 있거나 제가 알든 모르든 이강세 씨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과도 저는 7월 28일 청와대에서 만난 이후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PS든 GPS 이상가는 어떤 것도 저는 확인하기를 바라고 빨리 확인되어지길 바랍니다. 아쉬운 것은 이미 이 일은 작년 7월 28일 이후에 라임 사건이 많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고 그 과정에 강기정 5천만 원 수수설은 김봉현 씨에 의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됐다는 거 아닙니까? 뭐 확인을 제가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만큼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됐을 텐데 그걸 이제 와서 GPS로 확인하니 어쩌니 하는 것이 매우 참 어설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7월 28일에 이강세 대표와 만난 건 사실이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는 어떤 말씀을 주로 나누셨나요? 지난번 이야기 이 자리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모처럼 문자로 연락이 와서 통화하고 청와대에서 보자 내가 바쁘니 그래서 만난 것이 그날 만남이고 그날 만나면 여러 가지 안부도 묻고
막판에 이강세 씨가 투자 본인 회사 그리고 그 투자하는 나임에 대해서 어려움에 빠졌다. 그 어려움의 이유는 한국 경제가 기사를 쓰고 그렇다. 오해에서 비롯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런 문제라면 빨리 금융감독기관에 검사를 받아서 털어라. 이것이 전부라는 말씀을 누차에 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까 뭐 GPS 관련해서 어떠한 조사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뭐 검찰 측에서 추후에 포렌식 같은 것들을 요청해도 충분히 응할 생각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포렌식이 아니라 어떤 것도 과거에 제가 청와대에 근무 중일 때도 그랬고 이 사건이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지난 한 1년 사이에 계속 수사가 된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 우리 청와대가 협조해야 될 일이 있었으면 저는 협조를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아마 수사 과정에 어떤 협조 요청을 했는지 또 그거에서 청와대가 어떻게 응했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없었다가 아니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수사기관에 어떤 협조를 했는지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를 공개할 수 없다. 이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SBS에서 그 요청했을 때. 근데 마치 언론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 그랬는데 어떤 것도 주지 못하겠다. 안 주겠다. 뭐 협조 안 했다. 이렇게 언론들이 글을 쓰고 있어서 그 점은 조금 유감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저와 관련된 결백을 증명시키겠다는데 검찰이 뭐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수사기관밖에 없는데 이걸 결백을 증명시키겠다는데 저는 어떠한 협조도 해야 되고 당연히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 변호사 같은 경우는 김봉현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수석님 얘기는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 변호사를 이렇게 고발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지금 성명불상 A 변호사. 예. A 변호사는 강기정을 잡아서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대목이 제가 주목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러면 사실상 이 A 변호사와 B 검사가 나눈 얘기가 사실 여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서로 얘기 나누는 그 결과의 실질적 피해자는 당사자가 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밝혀서 진상을 밝혀서 저의 명예도 회복해야 되고 저에게 주어진 제가 사실상 당사자로 그 조사의 글에 의하면 당사자로 규정되고 있는데 그 점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실제 발언 유무도 확인해달라는 그렇습니다. 발언 유무뿐만 아니라 있었던 사실 또 발언 유무 등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이번 검찰총장이 야권과 검사 비리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보고 받았는데도 지휘하자는 의혹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디까지 보고받았다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그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적어도 강기정, 라임, 이강세 만났다 뭐 또는 뭐 돈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만났다 이런 정도는 지난 지금 최근 김봉현의 법정 진술 전에 이미 확인되고 보고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기정 사건을 보고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혀야 할 문제지 저는 그 내부의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윤석열 총장은 강기정 정무수석, 제가 현직일 때이니까 정무수석 관련된 걸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